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배진영 기자입니다. 저도 드디어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 앞에 좀 때가 꼬질꼬질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나흘째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마스크를 꼭 써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은 도대체 지하철을 타면은 마스크 안 쓰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사례가 들려서 기침이라도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순전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답답해서 이건 좀 벗고서 해야겠습니다. 이 마스크 말이에요. 마스크가 난리가 났죠. 마스크 대란입니다. 정부에서는 거의 이제 배급제 수준으로다가 주민증 갖고 와야만 살 수 있다. 그리고 하루에 한 장만 살 수 있다. 별소리가 다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이런 소리들이 들립니다. 마치 그 마스크 업자들의 농간으로 마스크 업자들이 폭리를 취하려고 그러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식의 얘기들도 정부 관계자들 혹은 여당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위 진보적이라고 하는 어떤 신문에서는 그런 만평도 내보냈더라고요. 그냥 마스크 업자가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 쓸 필요가 없는데 공포 마케팅하며 돈을 벌려고 하고 있다. 그런 만평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요즘 이 마스크의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보면은 이건 정말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초입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길게 늘어서고요. 마스크를 갖다가 정세균 총리가 얼마 전에 얘기를 했죠. 배급제에 준하는 마스크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 네, 탈북하신 분들 살 떨리는 얘기일 겁니다. 그놈의 배급제, 참 물건도 제대로 공급을 못하고 원하는 거 제때 먹지도 못하고 그게 싫어서 내려왔더니만은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배급제를 하겠다. 내가 뭐하러 탈북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원인 중 이렇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마스크 업자들의 농간, 돈만을 바라는 마스크 업자들의 장난 때문이 아니라 한마디로 시장 원칙을 갖다 무시한 정부 정책의 그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베스피에르의 우유란 말이 있습니다.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면은 프랑스 혁명기에 유명한 공포 정치를 했던 혁명가죠. 말 안 듣는 사람은 닥치는 대로 단도대로 보냈던 그 로베스피에르가 혁명으로다가 분위기도 흉흉하고 민심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느 날 획기적인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유값을 절반으로 내려라. 모든 프랑스 어린이는 우유를 먹을 권리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정부가 억지로 우유값을 반값에 공급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낙농업자들이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어떻게 우유를 내놓느냐 그러면서 에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고기나 먹고 죽자 그러면서 젖소들을 갖다 잡아가지고 그 고기로다가 이제 바베큐 파티를 하고 남는 고기는 시장에 내다 팔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젖소가 없으니까 우유는 더 나오지 못하게 됐고 우유값은 천정부지 뛰었죠. 걷다가 고기소 유급뿐이 아니라 젖소 고기까지 시장에 유통되는 바람에 고기값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걸 갖다 로베스피에르의 우유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가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펴기 위해서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했을 때 어떤 역효과가 나타나느냐 그걸 갖다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마스크 때문에 마스크가 없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정부가 개입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처음에 마스크 업체들한테 생산량의 50%를 내놔라. 그러다가 다시 80%를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가 마스크가 나오는 족족 생산량의 80%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값이라도 제대로 쳐주면 좋겠는데 원가는 50%밖에 인정을 안 하겠다고 그럽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마스크 업자들은 땅 파먹고 삽니까? 세상에 누가 원가의 50%밖에 인정을 안 해주는데 물건을 생산하겠습니까? 마스크 업자들은 무슨 박애정신으로 가득한 사람들인가요? 결국은
3월 5일 그동안 치과 의사용 마스크를 생산하던 업체가 우리는 마스크 생산 못하겠다고 손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이번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도 중국에서 마스크 값을 갖다 몇 배를 쳐줄 테니까 마스크 좀 팔라 그래도 안 팔고, 직원 추가 고용해가면서 밤샘 해가면서 사명감 하나로 마스크 생산을 해왔는데, 원가도 안 쳐주는 가격에 정부가 마스크를 갖다 가져가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나 마스크 생산 못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요?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뭐 그동안 벌어먹은 거 갖고 참으면서 마스크 내놔야 되겠습니까? 뭐 그동안 이제 마스크를 갖다가 좀 보관하고 있었던 업체들에서는 이 상황이 되니까 장사 좀 되겠다 싶어 갖고선 재고 마스크를 들고 시장에 나선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언론이 달려들어갖고 이 와중에 폭리를 취하는 상인들이라고 그러면서 속된 말로 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 뜨거워라고 또 마스크를 들고 숨어들었죠. 그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물론 마스크 값이 터무니없이 뛰는 거, 그것 때문에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도 생기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스크 한 장에 4,000원 했던 마스크를 갖다가 10,000원이 되고 20,000원이 되더라도 마스크를 갖다가 시장 가격에 내놓고 시장 가격에 팔리게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마스크 필요한 사람은 10,000원, 20,000원 주고라도 사야죠. 업자가 10,000원, 20,000원 부르면은 정부라고 하더라도 10,000원, 20,000원에 그걸 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스크 업자들은 아 마스크 파는 게 돈이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너도 나도 마스크를 갖다가 생산하겠다고 나설 거고, 속된 말로 마스크 꼽을 쳐놨던 사람들은 있던 마스크 들고 나올 겁니다. 그럼 마스크 생산이 많아지면, 마스크 공급량이 늘어나면 마스크 값은 저절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장의 원리입니다. 시장에만 맡기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정부가 비싼 값을 주고라도 사갖고 나눠주라고 그러십시오. 그게 마스크 없어갖고 난리 치다가 사람들 병으로 픽픽 쓰러지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중에 지금 뭐 돌고 있는 유머 중엔 그런 게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하고 마스크 대책을 갖다가 비교한 건데 보면 재밌습니다. 정부가 마스크 공급 충분하다, 그러니까 마스크 걱정 마라, 그럴 적에 그 얘기 믿었던 사람들은 지금 마스크 없으면 난리라는 겁니다. 정부가 그렇게 얘기할 적에 이거 마스크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마스크 사놨던 사람들은 지금 편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부동산 값 곧 내릴 테니까 아파트 사지 말라고 그럴 때 그 말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지금 천정부지로 뛰는 아파트 값 보면서 그러다가 이제 지금 가슴을 땅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부가 그런 얘기 할 적에 지금이라도 아파트를 사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아파트 샀던 사람들은 뭐 지금 재미 좀 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부의 엇나가는 부동산 정책하고 마스크 정책을 갖다 비교한 그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시장 얘기죠.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시장지상주의자냐, 시장의 모든 걸 맡기면 되느냐, 뭐 마음 같아서는 사실 시장의 모든 걸 맡겨도 되나 싶을 때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나마 시장이 그러는 게 정부가 헛짓거리하는 것보다 낫다 싶더라고요. 시장의 실패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정부의 실패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정부의 실패를 갖다가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스크 사흘 써도 괜찮더라. 그 얘기 듣고 대뜸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자기는 기사 딸린 큰 차 타고 다니고 큰 사무실에서 자기들끼리 만나서 얘기하고 사람들 크게 만날 일 없으니까 마스크 한 개 갖고 사흘도 되겠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줄 아느냐.
저는 이해찬 씨가 그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해찬 씨의 옛날 운동권 출신 아닙니까? 소위 민중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민주화 운동한다고, 거기에 청춘을 바쳤고, 그걸 미천으로 삼아서 국무총리도 하고 지금까지 오른 사람인데, 그렇게 서민들 염장 지르는 소리를 갖다 거침없이 하는 걸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권력에 취했구나, 오만하구나, 이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권력을 쥐다 보니까 감이 많이 떨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이해찬 씨가 그 얘기하는 거 보면서 프랑스 혁명 때 백성들이 빵이 없다고 들고 일어나니까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랬다가 백성들한테 결국은 붙들려 갖고 나중에 단두대에서 목이 잘린 마리 앙뚜아네트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혁명기의 혁명 세력들이 왕정에 대한 반감을 갖다 부추기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건데요. 근데 이해찬 씨가 마스크 사흘 써도 지장 없더라, 그건 가짜 뉴스 아닙니다. 그건 진짜 뉴스입니다. 그거 참, 이 마스크 이거 언제까지 쓰고 다녀야 될지 모르겠고 언제까지 난리를 쳐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마스크 하나 제대로 공급 못하는 나라가 됐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이 북한 비슷한 나라가 됐습니까?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우리나라 앞으로 쌀을 사기 위해서, 라면을 사기 위해서, 휴지나 비누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쓰는 그런 나라가 될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 아까 말씀드렸죠? 정세균 총리가 배급제에 준하는 마스크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 얘기를 들었을 적에 저는 이제부터 우리는 사회주의 실험을 하겠습니다 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줄 서는 얘기 하나 하니까 제가 아는 분 얘기를 하겠습니다. 황성준 씨라고 문화일보 논설위원 한 분인데 그분이 서울대 운동권 출신으로다가 옛날에 소련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주사파는 북한으로 갔었고요. PD 계열들은 그때 소련으로 갔었는데 그러면서 소련이 무너질 무렵에 소련에서 한 1년 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겨울날 길을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길을 길게 늘어섰다는 거예요. 이분도 거기서 생활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게 무슨 줄인지 묻지도 않고 우선 가서 줄부터 섰답니다. 그러고서 앞 사람한테 이거 무슨 줄이죠? 그랬더니 계란을 갖다 배급해주는 줄이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계란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잘하면 자기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더래요. 그러다가 드디어 운이 좋아서 딱 이분까지만 계란을 갖다가 받고 그 뒤에 분은 계란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답니다. 자기는 계란을 받고 딱 돌아서는데 보니까 바로 뒤에 섰던 나이 든 할머니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가지고 안타까워하면서 발길을 돌리더랍니다. 그래서 저 할머니한테 달걀을 양보할까 그러다가 아니야, 나도 이거 몇 주 만에 먹는 달걀인데 하면서 마음을 모질게 먹고 안 드리기로 마음 먹는 순간 빙판에 찍 하고 미끄러져가지고 달걀을 다 깨먹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러면서 돌아와서 아직도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옛날 동료들을 만나면 그런답니다. 니들이 줄 서는 서러움을 아느냐고. 근데 대한민국이 점점 그런 나라를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유, 열받은 김에 열받은 얘기 조금 더 합시다. 뭐 거의 100개국이 넘는 나라가 한국 사람들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죠. 여권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나라 여권을 가지고 비자 안 받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수. 대한민국은 여기서 탑5 안에 드는 나라였습니다. 보통 한 3개 나라 정도, 싱가포르 같은 걸 비롯한 한 3개 나라 정도가 공동 1위고 한국이 또 공동 2위 하는, 그래서 한 세계 150개국이다 그러면 148개국 정도는 한국 여권 들고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대한민국 여권의 파워였는데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서도 오지 말라는 나라가 이제 100개국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저가 여행사들에서
8,000원, 9,000원짜리 항공권을 내놓는데도 항공권이 있으면 뭐합니까? 근데 그러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뭐 주한 일본 대사를 갖다 불러가지고 왜 그러냐고 따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그 얘기 들으면서 못나도 이렇게 못났을까 싶습니다. 중국인들 입국 금지라는 국민들의 얘기는 귀에 말뚝을 박은 것처럼 듣지 않더니만은 중국한테는 찍소리 못하더니만은 일본한테는 또 그렇게 용감무쌍하게 굴어요. 전 정말 요새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런 사람들 얼굴을 보면은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창피합니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저 하나가 아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일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럽던 나라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창피한 나라가 됐습니까? 누가 이렇게 창피한 나라로 만들었습니까? 누가 마스크 한 장 제대로 못 쓰는 나라로 만들었습니까? 이런 소리 자꾸 하면요, 방송을 내보내도 노란 딱지가 붙습니다. 저희 월간조선이 오늘 드디어 구독자 수가 1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보내는 방송 대부분이 노란 딱지가 붙어서 수입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내보내는 이 방송도 노란 딱지가 붙을 가능성이 100%인데요. 노란 딱지 붙어도 노란 딱지 붙을 만한 발언들 계속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꽉꽉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